네, 안녕하세요. 서화입니다. 어, 제가 훈민정음 위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각색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어, 한단 고기도 외정 때 그 일본 역사를 위해서 각색됐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 실록 또한 처음에는 인지를 못했었는데 어 이 소산 선생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께서 조선 왕조 실록 자체가 다 이게 각색됐다, 그러니깐 거짓으로 날조됐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국문 쪽을 개인적으로 인제 공부하다 보니까 한번 인터넷상에 그 조선왕조 실록을 들어가서 보니까 어 대부분 그 선생님 말씀이 맞고요. 논리적으로 앞뒤의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처음 들어가서 훑어보는 순간부터 그냥 바로 알게 되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훈민정음, 어 제가 왜 훈민정음을 어 각색되었다고 말씀 저 조선왕조 실록을 왜 각색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거 우연하게 인제 인스타그램 활동을 하다가 제가 인제 어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게 됐어요. 이게 인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윗대 할아버지 때 좀 가정 형편이 뭐 좋았거나 뭐 이래서 그냥 이렇게 지내오다가 손주 때 와서는 좀 가정 형편이 좀 사회적으로 힘들어졌는지 집안에 있었던 이런 그림 같은 거를 어 이게 입찰 쪽으로 내놔서 이렇게 내놓은 이런 그림들이에요. 근데 인제 이런 것들이 인제 인터넷에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면은 임진왜란 때 이거는 구글에서 그냥 번역 자동으로 번역된 거고요. 이게 인스타그램에서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조선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이 호랑이뿐만 아니라 코끼리도 포획해서 일본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게 코끼리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인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런 거는 전에 시간에도 올렸지만, 저는 분명히 조선은 북경에서 패망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어 왜 그러냐면은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전에 조선은, 이 한반도는 약 560만 명 정도밖에 거주하지 않았어요. 근데 560만 명 정도가 거주했는데 그것을 조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북경을 보면은 이 양식, 코끼리 이 석주머리의 양식이 똑같이 미니 사이즈로 제작해서 한반도의 조선 왕릉에 그러니까 황제 능이죠. 고종, 순종 능에 배치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기술돼 있는 기록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서구의 여기서 인제 어필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서구의 석조 기술. 그러니까 인제 그러면은 돌을 정으로 쪼개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구를 이용해서 작업하기 때문에 더 오히려 정교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선의 석주물을 보면은 지금 여기 북경에 있는 석주물이랑은 천지 차이예요. 좀 문양이나 이런 게 대부분 생략돼 있고 작게 축소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서구의 어떤 기술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비논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제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오시면은 이런 것을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직접. 그리고 북경의 이 석중물인데 이거 예전에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이 그리핀이라고 하나요? 그 이 서양의 상상의 동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저는 서양의 서양의 역사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약탈 문화 지네들이 컨텐츠화한 거예요. 이거 북경의 석조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이게 장승같이 석조물이 있는데 보시면은 날개가 달려 있고 위에 뭐 독수리 부리같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멀리서 보면은 이게 여기 쭉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메리카의 목주로 장승을 세우는 그 양식이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게 아니라 같은 양식 계열이에요.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단절돼 있는 전 세계의 양식이 역사적 양식이 단절돼 있는 게 아니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북경에 이렇게 많은 낙타 석주물이 쭉 배열돼 있어요. 이거는 어떠한 능이나 이런데 아니면은 황제를 아련하러 가는 초입 길에 아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관문이라고 할까요? 실제로 이 시대 사진 보면은 이 똑같은 낙타들을 그 무역상들이 북경을 성을 드나들면서 낙타 무리떼를 어떤 무역을 하기 위한 그런 짐들을 실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사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음 제가 천하고금 대총평남도라는 지도를 보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지도를 근거로 했을 때 우리는 국가할 때 이 천자문의 이 국이 큰 의미인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성이라는 개념의 하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음 뭐가 관청이 있으면 그 산하의 기관이 국입니다. 그래서 성이 오히려 더 큰 개념이고요. 국은 작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분명히 기자국이라고 분명히 표시가 돼 있어요. 조선시대 때 그렇게 큰 벼슬을 하신 분이 이것을 기존의 고지도들을 선nhập하셔서 참고하셔서 이거를 제작을 하신 건데 본인이 여기 만약에 한반도가 조선이었다면은 조선이라고
이게 지금 명칭들이 여기 빼곡하게 대륙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시대적으로 거기에 명칭이나 그런 내역들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가 여기 조선이면 여기 조선국이라고 뭐 기재를 하든가, 아니면 뭐 대조선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조선이라고 하든가 기재가 돼 있고, 여기는 기국의 영토이다 또는 기국이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조선이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기자국. 그리고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이 한자가 여기에 지금 먹물인지 일부러 이거를 이렇게 그어서 일부러 숨긴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자를 다 찾아봤는데 일단 저는 이 한자를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거자인지, 근데 여기에 지금 내용을 보면은 이 주검시에다가 이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천자문은 현재 사전이라는데 나오질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기자가 뭐 응거했던 곳인지 살았던 곳인지, 뭐 옛터라는 뜻인지, 이거는 제가 좀 이거 아시는 좀 선생님들 있으면은 이건 좀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살 거자로 저는 이해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자국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어, 왕자 같기도 한데 여기 꺾여 있어요. 옆에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무슨 자인지 모르지만 밑에 아무튼 기자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또 자세히 보시면 오국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국가가 있는 성이다라는 취지인데, 그러니까 성이 이 다섯 국가를 거느리고 있는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이게 맞는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탐나국 있죠. 기자국 있죠. 기자국 위에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자국, 즉 기국이 있었던 범주는 어 지금 여기 위에 보면 장백산이라고 있는데, 거의 장백산이랑 여기가 흑룡강이 흐르는 이 흑룡강 경계까지가 기국의 그 강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기 산동 있지 않습니까? 산동성의 이쪽 그 동쪽 부위도 기국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산동성 자체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서해라고 하는데 이게 황해라고 지금 이제 불렀고, 그 전에는 이 줄기가 황하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이 한반도와 여기는 거의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라니가 수영쳐서 건널 정도의 그 폭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대부터 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여기가 다 침식된 겁니다. 잠식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장비국이라고 있어요. 장비. 그러니까 이게 장비가 그 삼국지의 장비인지 한자는 일단 틀린데, 아마 제가 봤을 땐 그 장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장비국. 그리고 장각국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각은 이게 다리각자예요. 그래서 아마 이쪽이 어떤 교두부 역할을 해서 이 북해 쪽, 이 북극해 쪽으로 진입하는 교두부 역할을 했던 국가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백두산은 따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두산이고요. 장백산은 한참 올려져서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천리장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만리장성, 원래 천리장성은 만리장성이랑 이어진 건데, 이거를 중원의 조선 역사를 쪼개서 만주 한반도에 이식시키기 위해서 요거를 훼손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걸 천리장성으로 따로 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 천리장성도 만리장성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만리장성 끝은 타클라마칸 사막 그쪽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이어지는 부분인데, 어머니 태장과 그 자식 국가를 이어주는, 천자국을 이어주는 이게 탯줄 그 능선길이에요. 그래서 고대에 우리 하님께서 천산에서 동천하실 때 이 능선을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고대에는 이 산 능성으로 다녔어요, 대부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뗄나무 하러 이제 다니고 이러실 때 어르신들 뭐 따라다니고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추억이 있는데, 가파른 길 못 다녀요. 그 꼴배러 갈 때나 이럴 때 이제 산에 나무하러 갈 때 겨우 힘들게 올라가서 대부분 그 산 등 능선을 타고 다녔어요. 그러면 거의 왕곡선을 이루는 평지입니다. 다니기가 편하고. 그리고 이 고대에는 이런 승냥이,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그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 밑으로 해서 막 내려다니고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밤 되면은 왜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 뭐 옆집에 누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혔다는 이런 그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게 스토리가 많았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원해서 어, 이게 전부 주종족이 이동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무궁화는 인도와 중국인데, 어, 중국의 베트남 그쪽 지역 쪽으로 해서 그 히말라야 쪽, 그 중국 경계 쪽으로 해서 자생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무궁화는 아는 그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바로는 네팔이나 이런 데에도 지금도 자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식지를 봤을 때는 그 지금은 이제 반반인데, 어, 주 종족이 파미르 쪽으로 해서 점차 그쪽에서 이제 거주하다가 또 거기서 또 분가해서 나가고 이러면서 주 종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리장성 그 능선을 타고 와서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닦아 놓은 게 만리장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남부 쪽에도 이런 흔적들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이 기국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여기에도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어, 자 보십시오. 이거 인터넷에 있는 거 제가 캡처해서 이거 거의 원본이나 다름없이 글씨가 안 깨져요. 자간이 픽셀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이 업로드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나서 이게 사라졌어요. 없습니다. 뭐 제가 또 뭐 어디에 또 있으면 나올 수도 있는데 찾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날조가 됐냐면은, 자 보십시오. 위에랑 지도가 똑같아요. 그런데 위에는 글씨가 없는데 여기에는 확장돼서 덧대어져 있죠. 글씨가 막 덧대어져 있어요. 좋아요, 이것까지. 그리고 여기 서쪽을 보면은 이 검정 그 바닷길 같이 이렇게 강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죠, 표시가. 근데 그 옆에 보축으로 막 글씨가 막 써여 있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 여기 조선, 우리 한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 황해 쪽 이쪽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 보세요. 조선이 없죠. 여 백두산 있고 조선을 이 섬같이 반도섬 요게 그 제주도랑 이 없어지고 그쵸 없죠. 백두산만 있죠. 그리고 거기다 글을 빼곡하게 해놨어요. 조선 뭐 이런 용어도 있고 여기다 쭉 써놨어요. 덧대어서 막 글씨를 써는 거예요. 이거 훼손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본이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원본이겠습니까? 이 밑에 건 짜집기 된 겁니다. 100%. 파나였으면 파나 덧대어서 인쇄한 거고요. 다른 거는 뭐 어떻게 뭐 추가했다고 봐도 되는데 왜 추가하죠? 아니면 이게 잘라낸 거라고 하면은 그 인정을 해요. 이거 잘라냈다. 원래 이게 이 밑에 같이 이렇게 주변에 글씨가 있었다. 좋아요. 그런데 왜 여기 한반도 지역을 이 황해까지도 훼손시켜 갖고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거는 100% 조작된 겁니다. 누가? 이거는 국내 학자들이 한 거예요. 왜? 인터넷에 이거 찾으려고 그러니까 계속 숨기고 이 사람들 이거 기사 올려놓은 거 보면은 픽셀 다 깨갖고 안 보이게 해놓고 포토샵으로 이그러뜨려 놓고 이런 흔적들 다 제가 캡처를 해놨어요. 국민들한테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일부러 확대해서 픽셀 깨져서 안 보이게 글씨 다 깨갖고 그거 기사 실어놓고 이렇게 했다고요. 양자강 요 이남이 신라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왜 여기가 기자도라고 자꾸 기자국이 있었던 데라고 한반도가 그 주장하는 거면은요. 저는 이내수 선생님이라는 분이 존재했는지도 몰랐어요. 이분 그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분이 본관이 전주이시고 어 충청남도 논산 출신이래요. 그래서 그 경술국지 때 순절한 이학순 선생님의 아드님 되신데요.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참 명문가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그 내역, 기록이 있냐면은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독립운동 이런 거를 이제 진행하려고 의병으로 일으킬 계획을 가졌는데 논산의 한 여관에서 동지들과 함께 붙잡혔어요. 이분이 박동신이라는 사람의 그 밀고로 인해서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어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여기서 붙잡혀서 저 기자도로 유배를 갔다 오고 나와요. 이분이 그 밀고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은 전라남도 기자도로 1년간 유배 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충청도가 어디냐면요. 그 충청도는 여기 그 양자강 이 위쪽에 이 산동반도 여기가 청주 충청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충칭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충청도는 발음이 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중앙의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 충청의 가운데에 설이 있는 겁니다. 서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표기했을 때 각각 의미고
이것을 조선말 사투리로 단음으로 하게 되면 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산동에서 그러니까 유배 간 거예요. 배 타고. 어디로? 기자도. 여기가 이제 일본의 그 당시 점령지였지 않습니까? 여기 서대문 형무소로 유배 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조선 하면은 어렸을 때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게 고인돌과 청동기를 바탕으로 한 나라라는 그 이미지가 강해요. 그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그 비파형 동검 또한 또는 세형 동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 세력 범위가 아까 그 말씀 그 드린 대로 한반도 여기 지금 보시면은 고족국이 여기입니다. 고족국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탯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인 그 조상님이 내려온 이게 이렇게 사람 인자 같이 삼각형으로 해서 여기 삼각주 지역을 감싸요. 요런 건 어느 문명이나 가도 이 삼각주 이 형태를 다 지니고 있는 데가 문명 그 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윽할 유 이거 요라고 하는 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유라고 돼 있죠. 이거 고대의 그 발음으로 요나 유나 여나 같은 겁니다. 이거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유 지역, 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그 적봉이 있고 그 우리가 홍산 문명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정확하게 이 성 시호자 성이 끝자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옛 신전 그러니까 피라미드 무덤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에요. 여기는 그 무덤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자체가 그 여기에서 우리의 그 고조선의 근간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고 여기에 옥기류로 그 지내오다가 이 옥기류가 어느 순간에 청동 그 청동 문물이 이제 청동기로 전환되면서 개발하면서 발명하면서 여기에서 이 주체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 지금의 중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군 조선이 하나라는 그 우리가 고왕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고조선 하는데 이거 고조선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거는 어 언어학적으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근대 사학자들이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건데 고조선이 아니라 우리가 후손 지금의 입장에서 후손이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조선입니다. 조선. 이거 조선이고요. 또는 그 임금의 칭호인 단군이 다스리던 조선이니까 단군조선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단군조선. 단군조선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을 후대에 이었다. 그리고 그 대를 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한민국이면 크다 뭐 이러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계승했다는 뜻입니다. 뒤를 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숭조 사상을 받들어서 승계된 나라, 그 계승한 나라라고 해서 AD 1392년인가요? 그
그 이성계 장군이 세운 조선은 대조선 또는 후조선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어원적으로요. 그리고 우리가 고려라고 해야지, 왕건의 고려는 후 대고려라고 하는 겁니다. 대고려. 그 전에 고려는 그냥 고려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즉 기자도에서 나오는, 우리가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 비파형 동검이랑 세형 동검은 이거 기국의 청동검이에요. 뭘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 우리가 여기 한반도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잘라 갖고 여기 뭐 백제가 있었고 여기 신라가 있었고 뭐 여기 조그만데 무슨 가야가 변한 뭐 가락국이 있었고 여기 고구려가 있었는데, 이거 다 신민사학 씹어놓은 건데 이거를 지금 학자분들이 아직도 추종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여기 전라도의 작은 반도 섬이라고 했잖아요. 그 여기가 전라도예요. 여기가 전라도고 여기가 충청도고 여기가 신라고, 이쪽이 강원도예요. 여기가 고구려 지역이라고요. 이쪽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고조선 또는 단군조선의 그 비파형 동검이나 세형 동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국의 검이에요. 이쪽에 또 틀리죠. 그 양식이, 그걸 또 뭐 중국 뭐 양식이라고. 중국이라는 용어는 역사를 논할 때 중국이라고 하는, 지금 신생국가를 자꾸 얘기하면은 역사를 그 논하는 학자로서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없었다고요. 중국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의 중앙을 중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해자가 둘러쳐져 있는 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 그래서 우리의 단군조선은 엄청난 대제국이고 전 세계를 다스렸기 때문에 각 지형에 따라 양식이 다 조금씩 달라요. 검의 양식이 달라요. 근데 뭐냐? 그게 다 모두 이 상나라로 알고 있는 단군조선의 양식이에요. 유물 양식입니다. 전 세계에 나타납니다. 제가 그래서 상나라를 자꾸 단군조선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 찾아봐도 단군조선, 고조선 안 나와요. 홍산문명 옥기 양식이 도장 찍은 것 같이 똑같이 금속으로 나오는 건 상나라밖에 없어요. 상나라가 주상국이고요. 아메리카 대륙이 그 이후에 그 정벌한 부상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상국이라고 하는 건 아메리카의 대륙만 있는 게 아니라 주상국 외에 점령돼서 수령이 다스리는 곳, 그 곳이 다 부상국이에요. 아프리카도 부상국이고 서아시아도 부상국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다 아프리카도 그렇고 부상나무를 하사해줘 갖고 부상나무들이 다 있어요. 수메르 그 벽화에도 부상나무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지금 출토되고 있는 그 유물, 특히나 이 단검류, 세형동검이 됐던 비파형 동검은 찌끄레기입니다. 이거는 그 도쿄 내셔널 뮤지엄이라고 그래서 어, 어, 얘네들이 이미 중원 대륙까지 다 휩쓸어서 무덤 다 도굴해서 일본에 쌓여 있어요. 이거 다 일본에 있습니다. 이거 주체를 못해요. 이거 상나라 양식입니다.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맘모스 상아예요. 맘모스 코끼리가 아니라.
상나라 유물입니다. 이게 단군 조선 때 이 문양 양식이에요. 이게 이집트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벽화의 그 정신 문화를 해석을 하려면 조선의 언어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용어로밖에. 이거 주나라 유물이라고 했는데, 주나라는 이거 기자가 옹립돼서 기자조선을 주나라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상나라 자체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그거예요. 왜 기자조선 자체가 상나라를 이었기 때문에 상나라나 똑같은 거예요. 그 저 기자의 아버지가 단군이었지 않습니까? 상나라 청간이었지 않습니까? 청간은 제가 그 태연간이라고 그랬죠? 태연간이 단군이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중원의 그 거짓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상말 주초 유물 꼭 요런 용어 사용해요. 이런 건 잘못된 거죠. 왜 신라 후기, 통일신라 후기, 고려 초기 유물 이렇게 불러대는 정신 나간 학자분들 보셨습니까? 미친놈들이에요. 걔네들은 그냥 주장하면 끝나는 겁니다. 공산국가라. 그냥 공산당에서 이렇게 해.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상나라 유물이에요. 이거는 이게 어디 있지? 페루에서 나오는 유물인데 이거 다 상나라의 문양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조선 왕조 실록 자체가 그 위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것만 단적으로 봐도 알아요. 뭐냐면은 일본이, 그러니까 조선은 패망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청나라라고 하는 것도 패망했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선의 그 역사로 봤을 때 지금 중원 대륙을 똑같이 미국 분할한 것 같이 아프리카 분할한 것 같이 다 이렇게 쪼개요. 그래서 각각 분할해서 그 점령지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위기 의식이죠. 이게 계속 얘네들이 치고 오니까 얘네들이 이제 한반도 먹고 만주까지 먹어버려요. 근데 이게 일본이 먹었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점령 식민지라고 그러면 이거 니네들 이거 저 식민지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니네 물러나라고 하거나 그 얘네들이 볼모로 그 왕세자가 됐던 황태자로 옹립하던 이거를 제국으로 만듭니다. 제국. 왜냐면 서양 세력한테 봤을 때는 이 황제의 나라가 두 개나 있고 일본까지 해서 세 개의 나라가 있으면 함부로 건들지 못하거든요. 독립적인 나라라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대륙에서 밀려나서 조선 지금의 우리 한반도에는 대한제국이 이제 들어선 걸로 하고 만주에는 만주 제국이 들어선 걸로 해서 뿌이 그 청나라 그 저 12대 12세 그 저 세손인 황제로 등극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 각각 그 위성국을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대한제국은 이미 나라 망한 거고 일본의 그 황국 신민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 다요. 만주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이 시기에 내선일치 주장을 위해서 조선사 편수에서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 이런 거 다 조작을 하게 되는데 조선 왕조실록에도 병자 호란으로 돼 있고 임진 왜란으로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난이라고 하는 건 같은 민족끼리의 그 안에서의 내란이지 않습니까? 봉기라 봉기 또는 구테타인데 만주국을 세우면서 조선인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사실은 너희들 같은 민족이야.
내선일치해야지 한국 시민 대동아 공영권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돼. 이래서 거짓으로 날조한 게 병자 조선 왕족을 각색해서 병자호란으로 꾸며놓은 거고요. 임진왜란도 한일합방 했는데 이민족이라고 그러면은 이질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진왜란으로 전쟁을 날조해 놓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 사람들이 어떤 짓거리 해놨냐면, 우리는 고조선 또는 뭐 단군조선이라고 해갖고 단일민족이라고 배워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를 잠시 사만으로 분리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요거를 간파해서 거기에 한사군 집어넣고 이부 집어넣고 쪼개갖고 위만 정권도 집어넣고 이래서 분열된 국가로 만들어놔요. 그리고 원래 이 사만을 신라가 통일을 하는데, 이 신라마저도 그 전 단계의 삼국으로 또 쪼개놉니다. 그러니까 너희 나라는 애초부터 분열된 국가였어. 역사가 없어. 너희가 통합한 건 신라 시대쯤 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같은 민족인데 삼국으로 분열시켜 놓고 원시 연맹체 국가, 부족 국가로 만들고, 민족이 아닌 이민족 간의 전쟁사로 날조해 버려서 이간질 시키는 행위를 이때부터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 감정 있는 게 실상 이 시대부터, 시민지 시대부터 이렇게 해놨어요. 지역별로 해서 뭐 추국을 하면은 쌀이 어디가 뭐 많이 재배를 하는지 경쟁을 시켰다고요. 부락별로 경쟁시키고, 이게 식민지 시대의 잔재인데, 이거 제가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때 다시 국민학교라고 해갖고 국민학교를 다녔지 않습니까? 그때 저 어렸을 때 애양대라고 그래서 마을 부락별마다 조직이 돼서 화단에 신장로 길가에 느티나무, 미로나무들 쭉 있으면은 거기에 코스모스 씨 뿌리고 그리고 물 주고 화단 조성하러 다녔어요. 일요일 날도 그렇고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이 식민지 시대의 잔상들이에요. 그렇게 조선인들을 동원해서 경쟁시켰다고요. 어느 부락이 잘하나, 그러면 그 부락 지역 상 주고. 이래서 분열시킨 역사, 또 역사책에 그렇게 가르쳤고, 그래 니네 지역은 예를 들어서 백제야? 우리는 신라인데 여긴 고구려인데, 서로 그러한 콩깍지를 씌워놓은 게 오늘날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한국사예요. 이걸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셔도, 우리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거짓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왜 역사 교육을,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가르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럴 거면 안 가르치는 게 낫죠. 분열된 나라를 자랑스럽게 국사 선생님이 가르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한민족이라고 하면서 부여고 뭐 고구려고 신라고 서로 찔러 죽인 거를 가르쳐요, 자랑 삼아. 학생들은 그거에 열분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신라지. 야, 우리 조상님은 이랬네? 쟤네 백제족을 죽였네? 고구려족을 죽였네? 이거 사이코들이에요, 사이코들. 같은 민족끼리 칼로 찔러댄 거를 자랑 삼아 가르치는 이 사이코 같은, 정신병자 같은 선생님들이 어디 있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제가 이 글을 한번 들어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민족 간의 싸움은 전쟁이 아니고 난이고, 같은 민족이 뭐 다퉜는지 난에 가까운 성격인데 이걸 전쟁사로 꾸미고 있는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결론은 어 우리가 그 비파형 동검 그리고 그 세형 동검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기국의 이 위치랑 똑같습니다. 이 홍산 문명 포함해서. 여기 홍산 문명은 고족국이 아니에요. 여기 아까 지도 보셨죠? 그 병나인 안이 아닌 이 삼각주 지역 외곽에 이쪽 그 베이징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고족국은요. 그래서 이 만주 벌판과 여기 자체가 다 고대 기국이었다는 겁니다. 홍산 문명까지. 그러면 이 기국은 애초에 박의 땅이 되는 거죠. 설임금, 한민족 조상님인 설임금, 설은 곰을 뜻하기도 합니다. 당군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어딨지? 요거. 이거 경남 함안에서 출토된 거예요. 요거 이렇게 반달형 도끼 모양의 이런 반월도 같은 그 반월도예요. 여기 자루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제 이거는 상징적인 칠지도 비슷하게 상징적인 의미라 새가 씨를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요 반달 이런 부분에 달라붙어서 이 어머니 달 여기 자식궁정 자궁에 씨를 담고 있는 그걸 상징화한 겁니다. 근데 이 양식이 어, 비파형 동검 이전에 더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양식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아프리카의 그 왕조들의 그 검의 양식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요거는 우리 한반도에서 나온 겁니다. 똑같습니다. 더 웃긴 거. 요거 동파용 동제에서 나온 건데, 요거 깃털같이 돼갖고, 뭐 추수하는지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뭐, 저기, 농업용 뭐 이런 그 기구를 들고 있죠? 삽 비슷하게. 이거, 이게 그 스페인 쪽인가요? 그 프랑스 라스코 동굴 비슷한 거, 라스코 동굴인지, 거기에 이거 작가가 같지 않으면 이렇게 어떻게 똑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보세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어디에 그려있다? 금속재에 청동기 시대에 그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동굴벽화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말씀 분명히 드렸죠. 단군 조서 때. 자, 이거 콩고의 그 칼의 양식인데 이 칼자루로 보면 고대에 원래 이 뾰족했던 칼날도 이런 형태를 띄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전에는. 그 양식이 변하면서 전쟁 사회로 돌입하면서 앞날이 칼날이 뾰족해진 거죠. 그 전에는 뭐 곡식이나 뭐 저기 밀림을 치거나 이럴 때 이제 사용했던 겁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 조선의 것. 자, 아프리카 종족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혈연적으로 아프리카에도 우리 당군조의 할아버지가 그 지역의 여성과 사이에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통역원이 되고 엄마랑 아버지의 말을 다 알아듣기 때문에 제후로 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면 아프리카에도 상투같은 그런 그 사진이나 이런 게 많이 발견되고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조선에 대해서.
자, 이 보십시오. 요거 X자 이거 상나라 양식입니다. 로마 쪽에도 나타나는데 이거 100%다 상나라예요. 모든 양식은. 이거 보십시오. 이거 하만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아왔던 거 신민사학 지도, 우리가 이거 고조선 뭐 여기에 신라 있고 뭐 삼국 해갖고 이거 고조선 영토로 알았잖아요. 이거 식민지 정당화하려고 만주제국 만주국가 여기 한반도 이거 그 고대 역사화 시켜버린 거예요. 여기 저 대륙의 조선 역사 떼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짜집게 해서 만들고 어 상나라 성탕 이전의 역사를 한 단고기로 분리해 갖고 심어놓은 겁니다. 이쪽으로 한 단고기 해 갖고 여기 고한국 시대라고 날조까지 하려고. 자 보세요. 저 거짓말 하나. 지도 이 라인 똑같죠, 경계가.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 연해주까지. 여기 일본이 다 잠식했었어요. 이거 일본에서 이거 지도 그린 겁니다. 이거는 이거 한국의 모 선생님이 이거 우리나라라고 해서 내가 이거 아니라고 그때 그 주장하다가 이거 캡처한 건데, 이거 신민사학 지도예요. 이거 이런 걸로 이거 역사서에 실어놓고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거 다. 자 보십시오. 만주국인데 한글 써 있고 천자문 써 있고 만주어 써 있죠. 왜 그러면 여기에 만주국 설립할 때 자이반 타이반에서 중원 쪽에서도 들어갔고 우리 조선인들도 들어갔고 여기에 만주 그 여진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같이 들어 짬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에트 연방 남하하는 바람에 다 한반도로 다 집결한 거에 밀려 내려온 겁니다. 자 보세요. 고대사로 속여갖고 이렇게 씹어놓은 거예요. 원래 있었지도 않는 거. 고구려는 중원 대륙에 있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거. 자 보십시오. 똑같죠? 제 카카오 스토리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훈민정음 위작, 한당국기 위작, 그리고 조선왕조 실록 위작 다 각색된 거 필사본은 뺏긴 걸 얘기하는 겁니다. 원본 없습니다. 어느 세상에 미친놈이 식민지배 노예들한테 누구 좋으라고 역사서 남겨놓고 실록 주고 가겠습니까? 정신병자들입니다, 다. 그리고 왜 그 기자조선이 왜 있었는지 삼봉 정도전 선생님께서 그 경국대전 그 편찬되기 전에 이미 조선 경국전이라는 건 편찬을 하셨어요. 그때 그 학자들과 같이. 근데 여기에 보면은 국호를 조선으로 정한 건 기자조선을 계승이다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종황제 황명으로 이게 이제 열강들의 침략에 따라서 의식을 고취하고자 소학교용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 그 조선의 최초 통사예요. 한국 통사 역사 통틀어서 그 역사인데 그 통인데 여기에 보면은 목차에 단군기, 기자기, 신라기, 고려기, 본조기 이건 조선을 그 당시에 조선까지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고종황제 그 시기까지 딱 편찬이 됐어요. 원고만 탈고만 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됐어요. 근데 이게 실제 내용을 보면은 단군기 기자기하고 갑자기 사만으로 분열돼서 진안변환이 나오고 위만과 한사군이랑 이부가 나오고 또 여기에 신라기가 쪼개져 갖고 삼국으로 또 분열돼 갖고 나와요. 그러면
목차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1 권의 그 내용대로 지금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게 목차에 나와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조작을 하려니까 목차까지 다 그 겉표지까지 조작하면 티가 나니까 요거는 놔두고 내용만 싹 조금씩 각색한 거 편집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것도 진본이 아니에요. 이거는 읽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어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려면은 요거 조선 역사 이 책 이거를 훼손하고 이걸 근본으로 해서 조선사 편수에서 조선사를 만든 거예요. 거짓 조선사를 만든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데 이 조선 역사를 근본으로 이걸 카피해서 가짜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 역사 이 책이 진본이 혹시라도 발견된다면은 한국 역사는 그냥 끝입니다. 이거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대로 여기에 기작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훼손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훼손된 이 책마저도 이게 첫 번째로 훼손된 거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보면은 논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날조시켜 놨는지 그 문맥을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삭제하면은 정확하게 어 진실된 내용을 혹시 빼버리지 않았다면은 약간 틀어놨고 그냥 놔뒀더라면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한민족사를요. 그래서 그냥 이 목차만 봐도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흘렀는지 알 수가 있어요. 홍산 문명으로 지역으로 히말라야에서 발원해서 타클마칸 쪽으로 이동했다가 어 만리장성 탯줄 능선을 타고 우리 한인족들 간족 그걸 이제 간족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족인데 내려와서 어 이 유흥족 이 유흥족 그래서 아까 거기 제가 그윽할 유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요 지역 거기에 토착 세력인 그걸 이제 웅족이라고 하는데 곰족 그분들이랑 새로운 문명을 창조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후대에 하나라를 멸하고 이 사람들 주체가 청동명을 가지고 해수명 상승으로 인한 건지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주체가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나라가 단군조선이에요. 이거는 어느 학자도 이걸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예 그냥 제가 못 박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나라의 부산국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점령당하고 그리고 이 구라파도 우리가 유럽 인종들이 지금의 저 구라파 유럽에 살고 있었다고 뭐가 착각하시는데요. 만리장성 위쪽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살았어요, 원래. 이 사람들이. 그 고조선 때 다 잠식돼서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쫓겨 갖고 나중에 지금 간 게 지금의 유럽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다 이게 단군조선의 강역이었다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맘모스 상하 보여드렸죠? 이때 단군조선 때 정말 우리 청간 단군 할아버지들은 맘모스 타고 전쟁하러 다니셨을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살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상아뼈를 땅에서 발굴해서 깎았을 수도 있지만 이 상아뼈에 이렇게 긁어 갖고 문양을 넣었다는 거는 이걸 사냥해서 잡아서 넣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 단군조선은 맘모스 전차 군단을 운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다른 여러 의미도 있지만 숭조사상 이런 제사상도 있고 형상을 뜻하는 이 천자를 의미하는 것도 있고 주상 임금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코끼리의 별칭이 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동물원을 주라기 공원 뭐 할 때 이 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동물원은 천자의 상징인 코끼리 보러 가는 곳이 동물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명칭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나 주 뭐 이렇게 발음이 좀 여러 가지 와전돼서 그 들리는데, 요게 주나라 할 때 이 주도 이게 단군 조선 코끼리 국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